둥둥탐사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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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회피형 아세요? 요즘에 인스타랑 연프 키면 사람 심리 분석이 쏟아지잖아요. 진짜 여러 사람들이 막 다 정신분석 전문가더라고요. 좀 재밌긴 해요. 맞아. 되게 네. 여기저기 보다 보면 공감 갈 때도 많고. 그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특히 자주 보이고 그 곁다리로 불안형, 뭐 혼란형, 안정형까지 막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MBTI 지나고 애니어그램이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착 유형 시대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은 자기 분석을 정말 좋아해. 맞아. 아니 캐해 당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진짜 분석하고 네. 싶어하는 사람은 좀 소수인데 네. 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를 퍼먹는. 아, 그리고 그 퍼먹는 캐해를 먹보가 당하면서 네. 그냥 위로받는 거죠. 뭐. 그쵸, 아, 맞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회피형을 필두로 한 애착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애착 유형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그 회피형 단어 안에 있는 그 회피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피의 뜻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 약간 교점은 있는데 네. 완전히 다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회피라고 하면 저는 회피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거는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에서 맞아. 물리 공격을 피하든 뭘 하려면 네. 회피 스킬을 찍어야 맞아. 이거를 피할 네. 수가 있잖아요. 네. 나한테는 회피 이러면 뭔가 게임이 먼저 네. 반사적으로 떠오른다. 맞아. 그 회피라는 게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나에게 전략 같은 느낌인데 애착 유형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회피라는 거를 단어를 검색을 해봤었어요. 회피가 가진 그 단어의 뜻은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아니함이거나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 마지막으로는 일하기를 꺼리며 선뜻 나서지 않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회피형에 들어간 의미에 가까운 거는 꾀를 부려 그죠? 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인데 꾀를 부려를 빼고 그냥 책임을 지지 않는 근데 그런 게 사실 아닌가. 그냥 내 무의식에 진행되더라도 그것도 꾀를 부린 거겠죠. 그쵸, 상대방이 그쵸. 느낄 때는. 아, 그치. 왜냐면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은연중에 작용하면 그것도 꾀긴 꾀다. 맞아. 그러네요. 꾀를 네. 부린 거네요. 그렇죠. 뭐 저는 회피라고 하면은 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면 현실 도피, 막 현실 회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면은 봐야 할 것을 직면하지 않는 거? 뭐 그 시선 회피 이런 네. 식으로 시선을 왜 시선 회피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애착 유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한테 회피는 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 애착 유형이랑 일반적인 용례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상적인 회피는 주로 책임이랑 관련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뭔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 회피. 근데 애착 유형은 좀 관계 형성을 회피하는 정서적인 쪽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맞아. 왜냐면 제가 회피형이거든요. 갑자기 고백. 갑자기 고백하기. 못을 받고 시작하기. 왜냐면 제가 네. 회피형인데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신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책임이나 일에서의 어떤 그런 회피는 거의 일어나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막 혼재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억울할 때가 좀 있어. 아, 회피형은 맞아. 뭔가 이것저것 다 일도 회피할 것 같고 뭐 조별과제 막 버스 탑승할 것 같은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데 그게 좀 다르다는 거를 맞아. 오늘 제대로 짚고 싶네요. 아, 진짜 궁금하다. 저희도 한번 네. 혼란하게 놀자. 오늘 혼란한 날. 근데 그 애착 유형에서는 회피라는 게 좀 방어 기제 이런 아, 식으로 그쵸, 되게 그쵸.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부터 해피라는 게 존재는 했을 텐데 요즘 들어서 키워드랑 밈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대중화 시킨 콘텐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프 때문이 아닐런지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아. 오은영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아, 그럼 일단 유형이 예전부터 있기는 했던 거예요? 아, 네, 그쵸. 예전부터 아. 있었고, 애착 유형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맨 처음 애착을 누구랑 형성을 하겠어요. 다 부모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 유형도 타고 가다 보면 결국 부모에서부터 물려받은 그런 거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면에서 MBTI보다도 훨씬 안 바뀌고 오. 그래서 연인 간의 궁합을 볼 때 MBTI보다 이 애착 유형을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행했던 밈 중에 한 반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한참 공룡 밈이 떴을 때가 있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밈으로 공룡 계정이 지금도
꽤 활성화되고 있는 계정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과제 취준 그게 뭐야 막 일어나 빨리 사냥 가야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뭔지 알아. 그거에서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 돼가지고 네. 각종 기업들이랑 막 여기저기 막 붙어서 네네. 서로의 캐릭터로 막 뭐 이거 뭐야 일어나서 뭐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너가 당면한 과제가 사실은 다 꿈이고 현실이 아니라. 너는 그냥 공룡이야. 너는 그냥 지금 뭐 먹으면 되는 애야. 맞아. 그런 식으로. 너 지금 애니 속 주인공이야. 뭐 하는 맞아. 짓이야 그게. 막 너 이런 꿈꿨니? 네. 그래서 그런 게 유행한 거 보면 네. 애착 유형이랑 별개로 정말 업무적으로 내가 일적으로 일상에서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다들 있기 마련이다. 맞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 누구나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다 맞아. 보니까 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더 찰떡으로 붙어버린 거 아닌가? 모두 기저에는 일단 회피를 하고 싶은 상황들이 작든 크든 다 있기 네, 때문에 있다.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네, 근데 실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회피하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잖아요. 맞아. 이거는 어렸을 때 덜 혼나서야. 버르장머리를 맞아. 고쳐놨어야 돼. 또 웃겼던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자들이 보통 연애 고민 같은 거를 인터넷에 많이 공유를 하는 편이잖아요. 네. 남자들보다는. 근데 그런 커뮤니티의 단골 주제가 맨날 회피형을 만나서 고생하는 썰. 회피형들 막 이런 네.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MBTI랑 네. 별개로. 근데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연들을 읽어보면 불안형이 대부분이에요. 맞아. 놀랍게도 이번 회차 직전에 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친구랑 토론을 밤새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얘기해보니 회피형이랑 불안형은 서로 끌릴 수밖에 없다. 왜요? 불안형은 회피형이 주는 그 아리까리한 게 자기한테는 더 자극이 되고 안정형을 보면 왠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불안형은. 왜? 너무 불안한 나머지. 불안한 나머지? 불안한 그 나머지 어렸을 그 때부터 불안을 네,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잘했을 때만 나를 네. 사랑해주는 경험을 토대로 불안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성과주의랑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회피형이 더 많이 대두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불안형이 많아서. 불안형이 많아. 불안형들이 회피형이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왜냐면 회피형을 왜 궁금해하겠어. 내 짝지가 지금 회피형이니까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안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회피형들은 회피하느냐고 글도 안 써. 맞아. 글 쓰는 건 그 불안형이다. 상황조차 그냥 탐구하는 건 회피해버려가지고. 불안형이다. 이거 그럴 너무 수도 있죠. 대박이다. 아무튼 회피형이 네. 많아지는 것도 맞지만 저는 그중에 대부분은 어쨌든 자기 남자친구한테 검사를 시켜보지 않았을 경우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무책임한 인간상들을 그냥 회피형으로 다 라벨링 해버려가지고 꾸역꾸역 이해해주려는 것 같아서 이참에 몇몇 패급은 그냥 이별해라. 지금 여러 유형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저희들의 유형은 뭘까 한번 두둥. 꺼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한 번씩 해봤었거든요. 유형 테스트를. 누구 먼저 까보실래요? 제가 먼저 스스로 셀프 처형을 하듯이 말했기 때문에 네. 저는 회피형이 나오고요. 점수를 보면 상위 46%가 나와서 오. 꽤 유의미하게 높은 회피형입니다. 높은 거예요? 뭐 상위 50% 이상에 들어갔으니 네, 뭐 엄청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자존심 세고 흔히 말하는 가오충한테 나타나는 패턴인 것 같아요. 네, 이거의 기저에는 완벽하고 싶다. 근데 그거에는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네. 나 못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다. 근데 너무 부끄럽고 궁금하다. 싶지 않다. 네. 그 마음이 전 대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또 별개로 엄청 독립적으로 자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간섭을 받는 경험도 많이 없고 간섭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막 난리를 피워서 그거를 아마 극복한 케이스들이 다 많을 거여서 나도 잘하면서 간섭을 안 받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게 있어서 간섭을 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형이랑 엮이면 더 숨이 막히는 구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 나는 잘하면서 받지도 않은 간섭을 왜 내가 막 뭐 먹었는지 언제 잤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왜 보고를 해야 돼 막 이런 게 엮이기도 하는 것 같고. 너무 공감해서 들었던 게 네. 저도 비슷한 회피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예리님이랑 가영님이랑 그래도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둘 다 거부 회피형으로 나와서 회피형 맞아요. 거부 회피가 뭐지? 그게 네. 거부 회피가 있고 공포 회피가 있는데 공포 회피는 혼란형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와. 헷갈릴까봐. 아무튼 거부 회피형이 회피형 맞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둥둥 매내라 여러분의 매내라 수민 불안정 애착 혼란 공포 회피형 나왔고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그게?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거예요? 네. 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네. 나는 남들과 가까워지면 왠지 편하지가 않다.
여기서 편하지가 않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나중에 멀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편하지 네. 않고요. 이거는 회피형에 기인하는 거죠. 결국에는. 불안형 아니에요? 혼란형은 어쨌든 그 두 개가 다 높은 숫자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면에 회피형처럼 나중에 어차피 깨질 관계니까 가까워질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마음도 들면서 한편에 이 관계가 깨지는 것도 싫고 떠나는 것도 싫고 버림받는 것도 싫고 이게 다 혼재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저는 회피보단 불안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원하기는 하지만 남들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남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더 의지하는 편? 친구들은 신뢰하는데 네. 사실 뭔가 애인이나 연애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하네요. 네, 제가 회피형이 나왔는데 그 친구 관계에서의 제 성향과 네. 연인 관계에서의 성향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뭔가 친구는 연인보다 더 잘 믿는 것 같고 연인 관계에서는 뭔가 친구들에 비해서는 불안정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좀 덜 신뢰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저도 같네요. 그게 헷갈려서 네.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애초에 연인이 친구보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바운더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인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착 유형은 일반적인 친구 관계나 업무에서 만나는 일반 사회적인 관계로 적용한다기보다는 네. 정말 나의 찌끄러기 모습까지 볼 만한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맨날 네. 친구한테 말하는 게 연애할 때가 제일 뱅신된다. 네. 이 말이 결국엔 애착 유형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멀끔한 네. 사람도 연애하면 나오는 이상한 자아가 그쵸, 있어요. 그쵸. 생떼를 부린다든가 친구한테는 이상하게 얘가 뭐 A 먹자고 했다가 B 먹자고 해도 아무 생각 안 맞아. 들고 그래 이렇게 무엇이지? 말해도 네. 이상하게 뭐 예를 들면 연인한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지. 이게 아, 더 확 올라온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후자로 생각해야 된다. 누구나 친구랑의 그 모습은 다 다르다. 맞아. 저희가 회피형에 대해서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가장 공감됐던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공유를 드리면 이제 그 회피형 관계의 형성 방식은 경험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자신의 고민 등을 나누다가 그 안에서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피드백이 반복되었을 경우 회피형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 약간 이거 트리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보는 순간 맞아 내가 이래서 그래요?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감정적 표현을 거부당하는 경험 때문에 네. 감정 표출은 약한 거야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오충이 되는 거예요. 네. 똥가오를 막 부리면서 맞아. 난 강해. 이거가 생존 방식이 된 거야. 어떡해. 나 파악당해버렸어. 그래서 회피형일지라도 그 약점 보이기 싫어하는 기질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일을 오히려 잘하고 워커홀릭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맞아요. 그 책 잡히기 싫다라는 거가 네. 일단 크고 오히려 되게 지나치게 자기가 일을 더 집착하는 경향? 그런 것도 더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일은 막 알아서 잘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회피형이라고 해서 모든 태스크를 막 미루고 회피하는 사람일 수가 없다. 그 거부당한 경험을 경험하기 싫어서 그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네. 맞아. 자기가 게다가 무너지지 일이라는 않게. 그런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쵸. 있을 수 약점을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징징거릴 수가 있어. 맞아.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곁다리로 불안형들 중에는 어쨌든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하는 불안 이런 거잖아요. 뭔가 애정 결핍 내지는 과잉 보호 뭐 이런 거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을 때는 뭔가 가운데가 NF인 분들은 불안형이 더 유의미하게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것도 제가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실제로 가운데 NF인 분들은 회피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지만 불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축을 섞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또 재밌는. 맞아. 그리고 NF들은 상상도 많이 해서 그래. 맞아. 이래서 얘가 이미 날 막 떠나면 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불안형들의 특징은 상대방이랑 내가 뭘 하기로 했어. 근데 그 상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그런가? 까지도 생각을 막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왜 그렇게까지? 나를 피하지? 왜 하기 싫어졌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그게 자기 부정이라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보다. 상대방이 뭔가 다른 걸 제안을 했을 때 내가 나 때문인가? 그쵸. 살이 나한테서 먼저 나한테 탓을, 나한테 탓을 하는 거지. 그게 결국엔 어렸을 때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만 사랑이 왔기 때문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네. 거구나라는 사고 방식.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쉬운 것 같아.
맞아. 그쵸, 맞아요. 사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다, 한편으로. 맞아. 애초에 그렇게 맞아. 배웠다. 근데 갑자기 슬프다. 맞아요. 근데 네. 이런 거 들여다보면 되게 슬프고, 네. 내가 뭐라고 상대방을 평가하나 이런 생각에 이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결국에는 뽑기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모두가. 네. 그리고 내가- 그 뽑기마저도 부모님도 뽑기였고 맞아. 대대손손 탓할 수가 뽑기였어. 없잖아요. 네. 랜덤 가차야. 맞아. 탓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정말 금쪽이 같은 거 봐도 다 부모 탓이고, 맞아요. 그 부모도 막 거슬러 올라가면 다 맞아요. 그 부모의 부모까지 맞아. 막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하나가 딱 있었다. 이런 건 책임자가 아니고. 없어. 네. 맞아요.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아까 네. 여러 유형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통제형도 있어요? 요새 통제형이라는 말도 막 심심치 않게 네,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통제형은 공식적인 애착유형 분류에는 없고요. 네. 애착유형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혼란형은 회피랑 불안형이 둘 다 섞인 형태고요. 통제형을 굳이 따지자면 사람들이 쉽게 말할 때는 이제 통제를 많이 하는 타입이니까 통제형이다. 왜냐면 뭐뭐형이라는 전미사가 네. 실제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굳이 꼽자면 불안형의 행동 패턴 중에 하나가 통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되게 많은 연인이다. 이러면 불안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심플해요. 이것도 깊게 들어가니까 뭐 회피에서 나오는 통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피에서 나오는 통제는 좀 더 규율에 가까운 네. 거죠. 이런 거 법 지켜줘. 나한테 더 다가오지 않게 막 이런 식의 규칙이라면 그러니까 다가오지 마 정도. 네, 그런 규칙이라면 네. 근데 보통은 이제 통제형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뭔가 가스라이팅에 네, 가까운 네. 몇 시에 들어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거는 보통 불안형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회피에 기인한 통제형인 것 같아요. 통제가 많은 회피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많은 회피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확실하게 말하면 그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본인의 그 TJ 성향까지도 같이 덧대서 더 그게 강화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럼 만약에 안 지켜줬으면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까먹고 실수로 안 지켰어요. 2번 정도. 근데 이것도 신뢰 기반한다고 했잖아요. 한두 번이야 뭐 실수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3-4번 된다 그러면 날 무시하는 나를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거. 맞아요. 나는 그렇게 돼. 한번 기강 네. 잡아야지. 네, 그러니까 내가 기강을 잡는지 아니면 그냥 떠나 보내는지가 궁금했어요. 제대로 얘기는 해야죠. 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런 것만 지키면 다 해라. 상관없다. 근데 그걸 안 지킨다. 나 미리 말까지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저는 통제가 또 강하진 않아서 네. 회피형만 있다 보니까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내가 말로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어. 특히나 나이 30이 넘었는데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아무리 애정이라고 한들 네. 이 사람을 그런 몇 줄짜리 말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벌써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그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내가 품을 수 있으면 최대한 품어보려고 일단 네. 한다. 근데 그게 아. 혼자 막 그게 다라면 그냥 정리하자. 근데 못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회피인가? 네, 그것도 아. 결국에는 좀 바꿀 왜냐면 수 자기 있다고 긍정 생각해요. 타임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 뭔가 잘나서 할 수 있겠지만 네. 상대방은 안 될걸? 이게 좀 되니까 기대가 없는 거지 좀. 난 바꿀 수 있어. 내가 이 통제하는 걸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안정형이라면 그게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안정형이 앉아 있었어야 됐을 텐데. 지금 다 너무 지금 정병의 토크가 돼버렸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막. 지금 저희의 애착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애착 유형의 밈의 근원지는 어쨌든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연프에서 보이는 캐릭터별 유형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나는 본 게 나는 솔로밖에 없어서 나는 솔로에서는 애착 유형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기회를 주지 않아.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미방분 같은 거 보신 네. 적 있으시죠? 아, 그거 네네. 보면 거기서는 되게 사람들이 괜찮아. 아, 그래요? 근데 방송으로 나오는 것만 보면 애착 유형이고 뭐고 정상이야? 뭐 일단 이거 생각하느라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피디님 좀 정상적인 모먼트도 좀 내보내 주세요. 저는 본 게 네. 그것밖에 없는지라. 나는 솔로는 연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 그건 그래요. 맞아, 내가 맞아. 불사. 네, 여러분들이 본 연애 프로그램 대표 주자들을 한번 저한테 그럼 알려주세요. 같이 있죠. 네, 같이 궁예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승연애 지금 하고 있는 시즌 4에 유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수민님도 다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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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MBTI는 일단 ESFJ고요. 그 유식이라는 분이 있고 X인 분이 민경이라는 분이거든요. 그 민경이라는 분이 유식이라는 분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화를 신청을 해요. 그 대화는 그냥 아무 때나 신청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회를 나랑 얘기 좀 보고. 하자. 네네. 아,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X를 밝혀도 됩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X인 거를 서로 들키면 안 되는 룰이 있어요. 네. 룰이 있어요. 근데 막 첩보처럼 무조건 들키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누가 X일까 서로 궁리하는 그 맛도 느낄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 룰에만 집착하고 얘는 그냥 져버리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애착 유형이 아니라 그냥 인지 능력을 먼저. 그래서 이제 그 사회성의 문제. 민경이 유식에게 이제 좀 몰래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밑에서 뭔가 덜컹한 소리 들려요. 그러면은 이따가 얘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려가요. 아니면 아. 어쩌다 이제 겨우겨우 얘기할 기회가 네. 생기면은 야 너 지금 너무 티나.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닌데 전 여자친구한테 너 지금 왜 이렇게 티네? 지금 X인 거 왜 이렇게 사람들 다 티네? 알아. 막 그거는 애착 유형을 일단 따질 수 없다. 그거 맞아요. 하나만 가지고 회피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그건 오히려 MBTI적으로 SJ가 강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놓은 룰이 있으면 그거를 생각하느라 바쁘고 제가 지난 회차에서도 말했듯이 FJ 유형들은 상대방의 시선, 도덕적인 룰 이거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환승연애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 상대방들이 이미 눈치까지 했어. 그러니까 지금 애착 유형 나올 기세가 겨를이 없어 지금. 나 룰을 어긴 네. 사람이 된 거야. 그 그런가? 이후를 전 네.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뭐 감정적인 얘기를 할 때 회피하는 거는 회피형이 맞을 수 있죠. 맞을 수는 있지만. 어떤 헤어짐의 알겠다. 이유나 이런 것들은 네. 뭐 자기가 잘못해서 뭐 헤어진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관심 가는 사람이 별도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데 제가 느끼는 이분의 마음은 네. 그분에게 가고 싶은데 대놓고 갈 수가 없으니 맞아. 그러니까 뭐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런 그 유식이랑 민경님의 사연에서 이런 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경이가 내가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근데 사실 그런 커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차고 싶은데 착한 사랑 하고 싶어서 헤어지자는 지지부진하게 말을 맞아. 자기는 혼자 식은 티 다 내면서 상대방한테 이 결단을 내리게 맞아, 미루는 맞아. 네. 근데 그런 네.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회피형일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회피겠죠? 저는 근데 엄청 회피형이지만 내가 그거를 겪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어서 남자들의 고질병 아니야 이건? 나는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여자들한테 맞아. 이걸 미루는 경우가. 맞아. MBTI 저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참 다 똑같던데? 맞아. 다 저도- 약간 미루는 식? 네, 뭔가 헤어짐을? 그 관계가 식었다거나 식어가는 중인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여자인 친구들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데 남자 쪽에서는 그거를 되게 거부하는 반응? 식은 티를 더 내서 내가 노력해도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가 헤어지자고 말하게 그러니까 만드는. 회피와 합리화 네.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남자 여자 이게 우리나라 문화? 좀 그 연애 문화나 그 남녀 그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 저 20살 중반 때쯤만 해도 이런 밈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남자한테는 동굴로 들어갈 시간을 줘라. 그러니까 왜 왜 남자만 나와. 동굴로 뭘 들어가 와서 그러니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회피잖아요. 대답 안 하고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난 모든 걸 차단하고 뭐 나 혼자 할 거라는 말인데 네. 물론 그게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로서 말을 하자면 회피다. 맞아요. 그리고 회피형 항목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회피형 중에 남자 회피형은 어렸을 때 남성성을 강요받아서 남자가 우는 거 아니다. 남자가 감정적으로 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거듭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패턴 있죠. 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에서 나오는 회피형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굴이랑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리고 여자들 대부분은 특히 회피형이랑 엮이는 여자들은 대부분 불안형일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여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회피형이랑 엮이는 사람은 애초에 불안형이 많아서 그게 여자들로 대두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안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빨리 막 네. 안달복달하고 그런데 회피형은 그거를 지금 막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는 느낌. 근데 그거랑 별개로 관계의 끝을 맺는 거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그냥 다 위임해 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근데 그것도 회피이긴 하겠다.
회피긴 한데 내 선택을 미루는 거니까. 그쵸. 맞아. 근데 그거는 참 관계 친밀감 회피는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약간 내 책임감, 책임감 회피고 어떤 면에선 착한 나이 콤플렉스랑 맞닿아 맞아.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불안형한테서도 그런 결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안형은 실제로 저는 검사를 시켜서 본 사람들의 데이터입니다. 오. 네. 폭력적인 인간 탐구. 당신이 남경이랑 다를 게 뭐야? 나는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진짜 싫어서 처음에 막 그런 거 다 시켜봐요. 그리고 머릿속에 데이터화를 이렇게 쫙 시켜놓고 아무튼 불안형이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맞아.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강박은 오히려 회피보다 불안이 더 많을 것 같아. 맞아. 회피는 나쁜 사람인 건 안 두렵고 모나고 찌질한 사람인 게 더 싫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 쿨하지 못한 게 더 두렵고 불안형은 착하지 못하고 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찍히는 게 더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건 어디까지나 맞아. 저희의 뭐 궁예지만 네. 아무튼 헤어짐에 있어서 결정권을 남한테 넘기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는 좀 알기 어렵지 않나. 맞아. 근데 뭐 책임 회피는 맞다. 맞아. 그 관계에 있어서 책임 회피. 근데 애정 관계에서의 친밀감 회피는 이미 그 단계는 친밀감을 회피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선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보로만 들었을 때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너무 심하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저는 불안형일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형 같아요. 저도 불안형 같아요. 설득되다. 네. 아니면 혼란형일 수는 있겠죠. 혼란형인데 회피는 낮게 나오고 불안이 더 높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빨리 그럼 그 사람 불러가지고 빨리 DM으로 보내. 이거 해보실래요? 너무 궁금해. 제가 본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 이 커플은 조금 방송 당시에 그 회피형, 불안형으로 좀 붐이 됐었습니다. 오, 궁금해. 그 연애남매에서 용우님과 초아님 커플이었는데요. 저 안 봤는데도 너무 난리였어서 캡처로 봤었어요. 마지막 가서 갑자기 기이 행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상 행동을 넘어서 거의. 그 기행동의 그 시발점은 뭐였냐면은 초반에 그 용우님이 자기 친의 이상형은 뭐 한고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여자 출연자로 한고은이랑 되게 이미지가 비슷한 초아님이 딱 등장을 하셔서 네. 그냥 용우님이 꽂혀버립니다. 플러팅을 되게 조금씩 해요. 그래서 데이트도 막 연속으로 하고 해가지고 둘이 이제 자리 잡은 커플이 되나 보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초아님이랑 용우님이 데이트를 할 때 초아님이 조금 진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 나는 뭐 이런 걸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용우는 어떻게 해? 뭐라던가 아니면 뭐 용우는 뭐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용우님이 갑자기 동태가 돼요. 눈깔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네네. 한 접수 들어가니까. 네네. 이제 좀 더 나는 초아님은 나는 너를 더 알아보고 싶어라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너가 위로해줄 게 있다면 내가 위로해줄게라는 느낌으로 대화를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용우님이 동태눈이 되면서 아니 나는 사람한테 잘 기대지를 않고 내 얘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되게 회피스럽긴 하다. 난 약간 사람한테 별 기대가 없거든. 기대가 없어야지 확실히 관계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달까? 라고 말을 하세요. 회피에다가 이제 쿨진 성향이 이제 제대로 올라오네요. 여기가 진짜 해피네. 네. 그래서 그 몇몇 회차 내내 나는 힘든 일을 남한테 절대 말을 안 해. 그냥 혼자 이겨내는 편이야. 라는 말을 종종 하세요. 그러니까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네. 너무 큰 거예요. 어렸을 때 뭔가 결핍인가? 그러면?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갑자기 초아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밀어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제 갑자기 좀 이제 치매를 당한 뭐 느낌이 그러니까 나를 드시나. 뭔가 간파당할 것 같다는 느낌에 혼자 가시를 세우는 거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동태가 되면서 그 이상 행동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직진으로 가다가 막 이상한 굴절을 해가지고 그냥 콘텐츠로서 소비할 때는 잘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가영님 설명 곁들어지니까 그 행동이 갑자기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저런 이상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나야. 맞다, 바로 나야. 나는 머리 긴 굴절해버리는 용우야. 사람. 이게 정말 연애할 네. 때만 나오는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가 아니라 좀 가벼운 관계에서가 오히려 사람이 더 이상행동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거를 고민하는 상태잖아요. 왜냐면 이미 내 바운더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회피나 불안이어도 조금 잦아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래 가면서 안정형으로 맞춰 나가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썸 단계나 그럴 때는
얘를 내가 과연 믿을 수 있어 없어 이 테스트를 혼자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아. 이상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때 당시에 뭐 그 초아님은 불안형이라서 네. 이제 용우님이 좀 확실한 뭔가 액션을 안 취해주니까 그걸 더 확인받고 옥죄는구나. 싶어서 네, 더 그런 걸 물어보는데 이제 그럴수록 용우님은 더 도망을 가고 그래서 불안형과 해피형의 만남이다. 약간 이런 와. 식으로 붐이 됐었습니다. 진짜 교본이다. 근데 초아님의 그 불안형 정도였나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안정형이어도 이 사람이 너무 이상 행동을 하면 대화 신청은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불안형까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저도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좀 사람이 조금 몇 네. 번 대화 신청한다고 다 불안도 아니고 몇 번 침묵한다고 해서 다 회피도 아니다. 맞아. 하나로 단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테스트 치면 35문항짜리로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막 궁예하지 말고 한번 시원하게 해보세요. 맞아. 난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이 테스트를 친구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 우와 아, 그것도 우와. 웃기다. 그 네. 회피다. 아, 약점이 들키기 싫은 네, 거지. 내가 아. 어떤 테스트인지 안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 우와. 와, 근데 그것도 연인 관계를 넘어서 친구한테까지도 회피 네, 기제가 맞아요, 나온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정말 심한 회피다. 재밌네요. 지금 연프에 나오는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이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법을 공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일단은 애착 해피 유형, 불안형에 대한 대처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전데요? 뭔데요? 그러면은 회피형 셀프 입장에서 각자 나 네. 설명법, 설명서. 네. 수민형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 불안형 회피형 이거를 그 오은영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 되게 진짜 셀프 대처를 음. 열심히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전에 타인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보다 난 나를 어떻게 바꾸지를 아. 좀 더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좋다. 불안형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무 문제가 나한테 없는데 자꾸 내 탓을 하는 거니까. 음.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근데 옛날에는 근데 방법이란 건 사실 딱히 없고 예전에는 좀 전 애인들한테 집착하는 그런 하여자였습니다. 연락 안 되면은 뭐행? 그래서 뭐행이라고. 주말엔 당연히 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당연하게.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항상 좀 기다리는 역할을 많이 하죠. 왜냐면은 내 일상보다 그 사람에게 매달린 일상을 더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못난 모습을 의식하면서 날 위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근데 이거는 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냥 입술을 맞아. 꽉 깨물고 고쳐야 돼. 그냥 허벅지를 콱콱. 근데 이게 지금도 네. 난 이제 그래서 벗어났어 이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마음은 있어요. 아 좀 서운하다. 네. 불안하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더 그냥 나를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요. 애착 유형을 보면 스스로 고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보면 맞아. 회피형 항목이든 불안형 항목이든 안정형을 만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안정형이 우리한테 백신이야. 근데 안정형 만나본 적 있어요? 안정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정형이 생각보다 대부분이 안정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분류를 했을 때 안정형이 5할 이상이에요. 내 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예술인들 만나니까 그렇지. 와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갓생 살고 되게 재미없다라고 여겨지는 네.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안정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불안형이 저 사람 진짜 재미없다. 대화가 안 통하네. 막 이런 느낌이 오히려 안정형이 많을 테니 안정형을 만나고 싶다면 지루함을 견뎌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안정형이 그 문항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적당히 나랑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게 당연하고 너무 일방적인 거를 적당히 싫어하면서도 적당한 거죠, 뭐든지 좀. 그러니까 뭔가 나도 부정하지 않고 상대도 네. 부정하지 네. 않고 그거 아닐까요? 맞아요. 뭐 회피형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해봤자 날 다뤄봐라. 제가 무슨 연병 지랄을 떨어도 그냥 네. 그러려니 하고 냅두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회피형은 처음에 어쨌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점이 될까? 얘가 네. 이만한 가치를 드릴 사람일까? 막 이런 혼자만의 테스트를 네. 하잖아요. 오래가지 못할 거라면 지금 꺼져. 막 이런 게 자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혼자 막 밀어내고 갑자기 차가워지고 이럴 때도 그렇구나 하고 계속 꾸준히 있어주는 거. 결국에는 불안형도 회피형도 다 안정형에 그냥 네. 적당히 묻어나게 그렇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가 없긴 하지.
근데 근데 뭔가 나이가 들수록 만약에 상대가 그렇게 막 사귀는 초반에 나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하지? 너 나한테 왜 잘해줘? 우리 헤어져. 이러는 사람들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는 왜 그래? 이러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얘 이상하다. 이런 거 쳐낼 것 같긴 해요. 안정형을 조금씩 만나면 그럼 오히려 내가 안정형이 아니. 아니라는 건가? 안정형들은 그럼 이런 상황 나이가 들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쉽다는 아니요, 건가? 얘기를 해보자고 하겠죠. 음. 그래서 저는 아까 앞에 말했듯이 그 초아 그분이 네. 그 얘기해보자고 하는 게 무조건 닭달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봐가면서 맞아. 그 온도가 좀 다를 것 같다. 그 최악은 아무튼 회피형들이 뭔가 가까워지려고 할 때 갑자기 차가워지는 저 옛날에 이소라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사랑할 수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단 말 대신 차갑게 대하는 걸 알잖아. 저는 그게 진짜 회피형 말인. 잠깐, 내가 사랑할수록 차갑게 대한대요. 내가 사랑할수록 차갑게 대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잖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단 말 대신 차갑게 대하는 걸 알잖아. 왜 사랑하는데 왜 차갑게 돼? 그러니까 그게 회피하는 회피형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맞아. 사랑하는 게. 그래서 그걸 회피하는 거죠. 당신은 회피 레벨이 나보다 낮군. 전 이 마음이 네. 누굴 만나도 항상 있었어요.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요? 마음을 내주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나를 한쪽 다리를 2인 삼각 하자고 해놓고 내가 한쪽 네. 다리를 영영 못 쓰게 됐는데 없어지면 그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게 상대방은 못할 거다. 나님은 가능하신데 너는 네. 안 될 수도 있잖아. 그게 타인 부정인 것 같아요. 타인을 못 믿어서. 그래서 일단 계속 테스트처럼 상대방을 밀어내는 네. 게 회피형의 주요 뻘짓이다. 나는 너무 서운해. 불안형은 서운합니다. 이 가사가. 그렇죠. 왜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형은 이 기제를 이해를 못해서 네. 회피형은 오히려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확 차가워진 건데 마치 고양이가 네. 공둥이 팡팡 당하다가 확 깨무는 거랑 맞아. 그건데 불안형이 느낄 때는 갑자기 나를 왜 싫어하지? 갑자기 나를 왜 차갑게 대하지? 그럼 불안형이 더 더.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회피형은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둘이 거의 그 애증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끌리지만 끌리는데 도움은 안 된다. 이제 파멸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애착 유형, 그러니까 연인 관계나 그런 데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상황적으로는 어떤 회피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런 회피 상황에 대한 대처법? 그럼 일상 책임 회피요? 네, 일상 책임 회피. 근데 업무적으로 회피하는 분들을 마주친 경험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업무적으로? 네. 나. 그래요? 근데 저는 네. 업무적으로 말고 어쨌든 아까 연인과 친구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네. 연인이랑 싸우면은 뭔가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연인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회피는 좀 불안 쪽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러냐, 뭐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친구랑 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친구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근데 그러면 그냥 참아요. 나 혼자서 속으로 카운트세. 난 그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친구한테선 좀 회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미리 말하면 서로 맞아요, 고칠 수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도 나중에 이제 맨날 회피해서 그렇게 친구들 혼자 카운트 되면서 손절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네. 가영님이랑 옛날에 얘기했었나? 가영님이 근데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 약간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맞아. 근데 저는 이제 이 애착 유형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다 그래 난 여태까지 참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넌 얘는 그냥 나랑 안 맞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것도 좀 회피에 기반했던 대처였던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네요. 저도 이 얘기 해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상대방 모를 수 있다. 네.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참아줄 수도 있는 거다. 그만큼. 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불안형일 시에 더 계속 만나자고 해요. 뭐 만나서 그런 경우가 얘기하자 그래요? 있어요. 맞아. 왜 피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불안형 때가 특징 있어요. 중에 일정 기간 교류가 안 되면 불안해진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봐야만 막 직성이 풀리는 듯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불안형인 것 같다. 대체로는 애착 유형이 가까운 사람한테 나오는 거지만 네. 좀 친구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원래 업무 얘기하고 있었지만 맞아. 뭐 아무튼 업무에서의 책임 회피가 강한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학교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 대학교 과제할 때는 때? 정말 많았어요. 맞아.
맞아. 대학교 때는 진짜 많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봐야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잘난 사람이면 당연히 잘나고 싶어 할 것이다. 잘난 척 티를 낼 것이다. 이게 전 깔려 있어서 저렇게 티 안 내고 회피하는 애들은 아무리 어르고 달래서 데려가 봐야 똥커를 뽑아올 것이다. 막 출처 어딘가요? 막 나무 위키. 맞아. 뭐 지금은 챗GPT만 썼다고 하겠죠? 어차피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갈 바엔 그냥 내가 다 짊어지고 나중에 제명. 저는 이런 게 그냥 속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명이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한 기한, 아주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다 주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언제까지 하고 맞아. 만약에 어떤 면에서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이걸 네가 안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명시를 해버리는 그게 책임을 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다들 어렸을 때부터 야물딱졌군. 저는 난 감정적이었어요. 감정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꼽주고 싶어 하는 거죠. 아. 조별 과제 같은 걸 했을 때. 네. 근데 이런 사람이랑 우리랑 그 케미가 잘 맞아. 서로 둘 다 필요하긴 해. 맞아. 어쨌든 잘 하고 필요해요. 싶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필요해. 지금 우리 여러 애착 유형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제가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요즘에 제가 많은 상황들을 회피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회피에서 빠져나온 마인드맵이었구나. 약간 네. 회피형?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순간 회피하고 싶어서 찾은 게 회피 주제로 우리 둥둥치기 찾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뭘 회피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회피 사실 안 하고 있어. 다 열심히 하고 있어. 그냥 내가 심적으로 너무 열받네. 힘들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못하니까 애매한 짜증이 계속 네. 중첩되는 거죠. 네. 난 완벽하게 다 하고 싶은데 네. 이 헤르미온느야. 그래서 이거를 진짜 주제를 좀 나누면서 다시 나에게 해초리질을 해서 이 회피를 대단하다. 너무 가혹해. 회초리질. 그럼 어떤 거 회피하고 계시는지 몇 개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둥둥탐사대 쇼츠를 만들고 싶다. 지금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하니까 이것도 너무 약간 강박처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근데 바쁘니까 저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저도 안 그래도 제가 같이 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꼭 해합시다. 우리 얘기하면은 이뤄왔으니까. Yes. 맞아. 네. 좋아요. 그냥 연말까지 깔끔하게 끝내고 새해부터 하나씩 해나가기. 좋아요. 그럼 그것도 연말까지 좋고. 회피하기. 해결. 그다음에 겨울 되면서 저희 집 약간 월동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산 게 있는데 지금 카드값 회피 중. 그건 어차피 어떻게 나가게 회피해요? 되잖아. 어차피 그거 어떻게 나가게 회피해? 될 거 아니에요? 다음 그러니까 달에 가계부 쓰기를 회피. 가계부라니. 뭐야? 갑자기 사회직이. 가계부가 뭐야? 네?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돈 버는 삶은 회피 중. 가계부가 뭐야 상태? 가계부가 돈 뭐야 버는- 지금? 돈을 어떻게 벌어? 수입이 있어야 가계부를 돈을 쓰지. 벌면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회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리님 지금 과부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회피가 아니라 진짜로 예리님한테 필요한 건 휴식일 그래. 수도 있어요. 그래 뇌의 과부하 전조 증상. 회초리질 하지 말고 네.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게요. 쉬라고. 쉬세요. 쉬면 해결이 안 돼. 죄송해요. 제가 오리가 아니지만 전 늘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네네. 그게 있잖아요. 그런 증후군이 있어서 뭔가 회피형이건 불안형이건 그게 완벽주의랑 많이 다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완벽주의가 원흉이다. 최근에 친구랑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회의 그 특유의 경쟁 사회랑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안형을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련 연구도 꽤 있더라고요. 그 경쟁주의와 능력주의가 불안형을 양산한다라는 거에 상관관계가 있고 심지어 유아기에서부터 관찰한 연구도 있었어요. 네. 잘해야만 된다는 압박은 불안형으로 가고 약점을 들키기 싫다라는 거는 회피형으로 가고 그래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게 이 애착 유형을 다 같이 안정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다 같이 나눠보고 싶었는데 네.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내가 잘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말했듯이 해피가 요즘 사람들만의 문제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고 맞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애착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명명하고 있다는 그쵸. 점인데 무엇이든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해피형이면 해피형이다, 뭐 불안형이다, 안정형이다. 맞아. 몇 나처럼 퍼센트. 입술 꽉 깨물고 그럼 상하라. 그래. 근데 그게 맞아. 대단한 거지. 네. 맞아. 그래서 인식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관계에서는 정답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패해도 괜찮으니 일단은 솔직한 마음을 전달을 해보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보시는 게 어떠실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치만 그럼에도 지독한 해피형이나 불안형, 기타 등등의 유형을 살면서 만난다면 너무 고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둥둥 탐사대에 그 고민을 풀어주세요. 튀겨드립니다. 맞아. 이제 날도 추운데 따뜻하게 네. 튀김 한번 먹읍시다. 맞아요. 튀겨드릴게요. 그럼 안녕. 파이팅! 둥둥 탐사대